근데 순직해병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출범한 지 넉 달 만에 첫 조사가 이루어진 건데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 거부했는데 이번에는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구인할 것 같으니까 나온 것 같긴 한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석을 하면서 이게 VIP 이른바 VIP 경로설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첫 조사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일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뭐 나중에 CCTV 공개되는 거죠? 방송 뭐 녹화 방송 중계될 텐데. 이건 재판은 아니니까. 재판 아니라서 안 돼요. 수사니까 이건 공개는 안 되겠구나. 하여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사회면에 등장을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게 국민에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빨리 좀 여러 가지 재판이 정리가 돼가지고 좀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이면서 국민들께 역사에 사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미 명시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책임자를 하려고 하냐. 이런 취지의 말을 굉장히 유명하게 했는데. 아니 근데 책임자한테 책임을 안 지울 거면 책임자를 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리 모순이 있는 게 군사법원법 개정이 2021년도에 됩니다. 그때 공군 이중사가 뭐 이게 사망했을 때 그 유가족들의 심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거를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공군과 이 국방부에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법원법을 개정합니다. 윗선에서 전혀 이 수사팀에 개입을 할 수 없도록. 근데 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 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사팀에서는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혹시 그 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리고 호주 대사 보낼 때 그런 의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 텐데 본인은 그게 법 개정이 된 것에 대한 취지를 아예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계속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항변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뭐 증언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올가미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외환죄는 구성 요건 그렇죠. 때문에 힘들어서 일반 이적죄로 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에 무인기 띄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이제 브리핑에서 일부 공개가 됐거든요.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1후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러면서 평양 핵시설 2개소, 뭐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더라고요. 핵시설까지. 그러면서 요 뒤에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를 보면 미니멈이 안보 위기고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라는 언급도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뭘 의미하는지 작전명 같긴 한데 국지전에서 전면전까지 염두에 둔 건가? 막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싹쓸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전면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그냥 이렇게 싹 뭐 몰살시키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보여지는데 참 제정신이 아닌 미친 XX들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거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고 반국가 세력들을 삐연봉코에다가 잡아다가 다 조치하겠다 그런 거였잖아요. 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발견이 되고 떨어져가지고 김여정이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다 막 그랬잖아요. 정말로 계속 이렇게 보내가지고 북한을 자극했으면은 큰일 날 수도 있었겠다. 정말 정신병자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나오기 전에 이미 예열 작업으로 그 오물풍선 관련돼서 계속 나오고 학교에 떨어지고 국회에 떨어지고 막 용산에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걸 만질 수가 없었고 무슨 화학 테러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 관계 당국에서 그걸 수거해가지고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게 맞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김용현이 경호처장 하다가 갑자기 국방부 장관으로 오더니 북한에서 보내는 것보다 2배 이상들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그 풍선 전쟁에서 우리가 2배 이상을 보내면서 사실상 도발을 하려고 했었던 목적은 계속해서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이게 1번 목표에 그냥 돼 있어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대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간의 목적 속에는 유추가 되죠. 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명분을 삼으려고 했었던 것.
이렇게. 룰루님이 북한한테 고마움을 느낄 줄이야. 북한의 인내심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때 깜짝 놀랐다. 그때 참 이제 보면 볼수록 이때 정말 한번 붙었으면 어쩔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골이 송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런 비상계엄 할 줄 모르고 저는 김여정이 막 그렇게 우리 무인기 정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민 반응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차분한 대응이었네요. 그렇죠? 아니 보면은 조용히 가야 되는데 막 디젤 엔진 달고 덜덜덜덜덜 가가지고 삐라 뿌리고 나 여기 있어 이러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거잖아요. 너네 이래도 한나니? 막 이러면서 도발을 그렇게 한 건데 그 정도 반응이었으면 차분한 반응이었어요. 그래놓고 세 번째 문자 그 메모 공개된 게 10월 27일 날 오후 6시 47분에 적용된 건데 포고령 위반하면 최우선 검거한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포고령도 사실 우리가 12월 4일 그 며칠 상간에 작성된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거 몇 달 앞두고 그냥 그렇죠. 다 벌써 이미 이때 계획이 메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부인들끼리는 이미 이렇게 돼 있었던 거다. 근데 이때 민주당이 저도 기억나지만 계엄할 거야 안 할 거야 너희들 계엄할 것 같아 계속 그렇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야 참. 네. 이동학 최고위원님하고 방송 못 해보고 저도 사라질 뻔했네요. 예, 살아서 이런 날이 오네요. 소녀님이 쌍둥이 아들 군대에 있을 때인데 북한에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의 재판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영상 준비했으니까 잠깐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류의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일종의 업무 지시 같은 걸 하셨습니다. 언제쯤 오느냐 그래서 10시 10분이라고 제가 대답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몇 차례 반복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 날 이렇게 피고인이 전화를 했는데 이제 약간 참석을 이제 독려하는 이런 의미로 언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말고 다른 회의라든지 이럴 때 피고인이 저희한테 연락해서 이제 참석을 독려하는 듯 그런 전화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저희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네, 언제 오느냐? 빨리 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처음입니다. 미라클님이 저 발언을 보면서 내란의 밤 생각에 눈물이 났다. 또 순구미님이 이 증언을 들으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보이더라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말이 무섭더라고요. 이 인식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 선포하고 바로 직후에 했던 발언이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해괴망측한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국가를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고 새삼 놀랍지는 않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당시 국무장관들이 보다 국무위원들이 총리를 비롯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불법적인 비상경을 못하도록 막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좀 한 10명 정도가 맞고 거기 정진석 비서실장도 앉아 있었잖아요. 체구도 비슷하거든요. 그럼 못 가게 막고 했었어야죠. 그런 것들을 못한 국무위원들도 제가 가볍지 않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령 장관의 말 때문에 한덕수의 거짓말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짚을 점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근데 이거는 원래 답답한 제도고 열받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타협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경우 반드시 반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걸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사적인 이게
거의 뭐 하여튼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어떤 기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송미령 장관이 와가지고 자기는 왜 11명이어야 됐는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무위원회 성원 요건이 11명일 때 가능한 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화도 하고 10시 10분에 도착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빨리 올 수는 없냐고 재촉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전에 계엄 계획을 할 때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몰랐겠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알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걸 도와주려고 했었던 행태들이 그대로 그렇죠? 좀 드러나는 경우여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재판부에서 아마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 전 장관이 사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한테 당분간 본인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 대신 가달라는 말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한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팀이 이 당분간이라는 말이 이제 항상 일회성 경고성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이걸 깨는 주장이니까 당분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한 발언이잖아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단순히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자기 고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 재판도 어제 열렸는데 이제 계엄 선포 직후에 이 전 장관이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어요. 당시 소방청 간부회의에 참석한 소방청 대변인이 JTBC와 MBC로 기억한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게 참 물과 전기가 끊기면 방송도 못 하는 건데. 제가 그날 그 다음 날 새벽 방송부터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계엄할 때 이제 집에 있었는데 영종도 집에 있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다가 바로 그냥 결심을 하고 오늘 그냥 감옥 갈 생각하고 가자. 혹은 최악의 경우 총에 맞을 수도 있다. 그거 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 갈 때 방송국들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국부터 다 장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러면 내일 출연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누군가는 연락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여의도에 다리가 한 8개 되거든요. 네. 아무 데서도 저 같이 일행이랑 한 명이랑 같이 가고 있는데 아무도 저희를 막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뭐지 하다가 결국 국회 앞까지 갔는데 이렇게 어설프게 준비를 했거나 혹은 아무리 그거를 자신들이 뭐 비밀을 엄수해야 되는 어떤 측면 속에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전단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이상민 장관이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 저 멀리서 쪽지를 보니까 뭐 그랬다는 거 하는 동. 네. 네. 근데 나중에 CCTV 보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이 하나둘씩 증인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내란 재판에서 나왔던 증인신문이 이제 방첩사 간부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유재현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선관위 사무국 여론조사 꽃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확보하면 국정원 경찰에서 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너희가 하드디스크를 떼와라고 지시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이거 떼우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굉장히 말을 계속 적법성을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 앞에 다른 증인한테는 뭐 개헌법 안 봤냐, 검토 안 했냐, 포고령만 봤냐. 참. 네. 그러니까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뭐 합리성과 상식을 갖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도 저는 무의미하다. 입만 열면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유재현 대령께서 상당히 좀 자기감도 많이 느끼고 좀 본인 방첩사를 대단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록으로 남겨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군인들이 안 계셨으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다. 우리 언론 보도로 봤잖아요. 뭐 헬기를 30분 정도 이렇게 지연시켰다. 영공 침범 못하도록. 그런 분들 아니었으면은 정말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없고 대한민국은 정말 후진국이 될 뻔했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분들 재평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프라이빗님도 운이 좋았던 거지 준비가 엉성하게 한 건 아니었다. 굉장히 치밀한 계획이었는데 어설프다뇨라고 노빠꾸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제 외신 기자가 한 말을 생각이 나는데 그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국회 앞에 운집한 걸 보고
야,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은 정말 대단하다 싶었다라는 그렇죠. 네. 인터뷰가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 좀 고백합니다. 전 비겁했습니다. 집에서 TV 보면서 아이고 우리 저기 빨리 저거 막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했네요. 아니 근데 헌재에서 네. 이런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 그리고 국민들의 국회로 뛰어가서 목숨 걸고 저항했던 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을 배반했던 윤석열을 오히려 거꾸로 네. 심판하게 됐었던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일선에서의 군인들이 사실은 질문하면 안 돼요. 군인들은 하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이때 의문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왜 하죠?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군인들이 아주 소극적이게나마 이런 식의 저항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재국가 혹은 완전히 이제 망가질 뻔한 어떤 위기 속에서 구했던 하나하나의 영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유대령도 사실은 이의 제기하고 이 포교령에는 사람에 대한 건 있지만 물건에 대한 건 없고 이게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늦어졌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저항을 했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위원 재판부가 네. 내년 1월 초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어요. 원래는 이제 올해 안에 한다 그랬는데 사실 올해 안에 9번밖에 재판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재판이 끝날 수 있을까? 지금 구속 기한이 내년 1월 중순이잖아요. 내일 1월 18일인가? 18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걸 온 국민이 또 봐야 되나? 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일반 이적죄로 다시 추가 기소했으니까 거의 뭐 다시 뭐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직위원 판사는 좀 국민적인 비판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무슨 행사장 MC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내란지판이라는 엄정한 일에 대한 무게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좀 사건 진행을 좀 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좀 그만 피고인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 좀 그만해라. 뭐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피고인하고 윤석열한테. 좀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도 듣긴 들었나 봐요. 휴가 갔다고 하도 비판을 받으니까 네. 이번에 이건 큰 결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휴전기에 재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재판의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을 초기에 너무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오픈해서 그 다 중계할 수 있었던 것도 굳이 그렇게 가둬서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어찌됐건 본인들 스스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